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집값이 엄청 내려가고 있는데 11억이 4억이 됐다는데도 집을 안 사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 송도에서 거의 3분의 1 가격에 실거래된 아파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35평이라는데요. 이 아파트는 작년 8월 11억 5천만 원에 실거래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억 5천만 원에 실거래가 되니까 주민들이 그 다음부터는 호가로 11억 5천만 원 이상의 집을 내놨겠죠. 그런데 올해부터 9억으로 내려가더니 8억, 7억, 6억대까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락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올해 11월 18일 4억 8천만 원에 실거래가 찍혔다는군요. 과거 최고가 11억 5천만 원 대비 마이너스 6억 7천만 원 하락폭이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58%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가 실거래가는 아닐 거네요. 아니, 시세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은 이거는 지인끼리, 즉 직거래로 신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작은 평수는 25평의 거래가 5억대까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거래가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보세요. 11억인데 4억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있다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전 같으면 벌써 11억이 4억이 됐어? 11억이 5억이 됐어? 이러면 살려고 정말 난릴 텐데요. 제가 경매 사이트 보니까 지금 35평이 5억 얼마도 나왔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궁금해서 제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안 사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너무 집을 안 사니까, 자, 순서가 그래요. 집을 사람들이 안 사. 그러면 정부도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내놓을 것 같다 했더니 드디어 대책을 내놨습니다. 즉 다주택자, 즉 2주택자도 8.12%의 취득세 중과를 안 하겠다. 그걸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내려가는 신호가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출도 허용하겠다. 임대사업자한테도 다주택자한테도 임대사업자한테도 대출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심상치 않다, 이런 걸 느낀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면 집값은 점점 더 내려가는 거예요. 자,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년에는 이렇게 정부가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주니 이제 올라갈까요?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는데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이렇게 싸지는데 대출도 해줘, 임대사업자한테 대출도 해줘. 그럼 당연히 올라가야 정상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그런데 제 생각은 아니오입니다. 자, 왜 아니냐? 왜냐 하면 심리 때문이죠. 오를 때도 남이 사니까 막 샀어요. 정부도 이제 더 내릴 것 같으니까 이런저런 대책을 세우는데요. 사실 2023년 내년에는 금리가 더 인상될 거라고 봅니다. 지산 분양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분양하려고 들어갔던 힐스테이트도, 테라타워도 지금 내년 4월에 하느니 그거보다 더 후에 하느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션 센트럴 비즈는 그나마 분양을 하고 있는데 한 20-30%밖에 안 남았고요. 그리고 아파트 미분양 현장에 많은 직원들이 들어갔는데 이 미분양도 나가지가 않아요. 미분양인데 주변의 아파트가 2억대로 떨어졌는데 새 아파트가 4억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안 사려고 합니다. 자, 이런 심리에 계속 내려갈 때는 내려간다 밖에 없어요. 아파트 입주율 60%로 뚝 이러잖아요. 아파트 입주를 안 하려고 들어요. 왜? 자기 집이 안 팔려요. 팔려야 집이 많은 사람이 또 새 아파트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1월 아파트 입주율이 역대 최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첨제가 또 생겨요. 서울 85제곱미터 이하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제도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가 점점 얼어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집값 인상 집값 하락세 2030 집 안 산다. 그리고 금리 인상 집값 하락세 2030 영끌족 줄었다. 자, 그리고 또 내년 아파트 공시가가 10% 넘게 떨어질 거다.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집 안 팔려서 이사 못 가요. 전국 입주율 60%예요. 거기다가 둔촌주공 아파트, 엄청 좋은 아파트잖아요, 서울에. 이 아파트가 최저점이 20점이래요. 청약 가점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집을 안 산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막 재건축 호재, 잠실 5단지도 마이너스 8억을 벌려면 얼마나 힘든데 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빠졌어요. 브레이크 없는 집값, 매주 하락,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IMF에서 한국 집값이 코로나 전보다 10%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 코로나 전 집값이 얼마였나를 생각을 해봐서 거기에 10% 더 떨어진다, 이거 생각하시면 얼추 맞을 거예요. 이런 경고를 했다 합니다. 3년 전보다 10% 하락할 거다. 와, 3년 전에 정말 집값이 얼마였을까요? 갑자기 엄청 오른 거잖아요. 내년에 그래서 하락이 더 클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주식이나 코인하고는 달리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렇게 가파르게 집값이 내려갈 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을 못했어요. 저도 물론 예상을 못했죠. 그런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때도 있고요. 그리고 IMF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음마 아파트 값이 3분의 1 가격 하락했어요. 한 30% 하락했죠. 그러나 그때는 천천히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2008년은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동반했기 때문에 아, 집값이 좀 내려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집값이 내려가는 거는 금융위기도 아니에요. 참,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하고 금리 인상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2008년도는 진짜 완만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 1997년 IMF 때 갑자기 막 팍 떨어지던 그때의 패턴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엄청 작아요. 자,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2020년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리고 2020년을 되돌아보면 경기도 그닥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경기를 살려야 돼요 하고 기존금리를 0.5%까지 낮춘 거예요. 그리고 돈도 막 퍼줬죠. 코로나 자금에 무슨 자금에. 0.5%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미국도 금리를 낮추고 미국도 막 실업자 이런 사람들한테 돈 엄청 풀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엄청 풀었죠. 한 집당 뭐 몇십만 원씩 줬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버블이 터진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코로나 버블이 터지니까 대출을 끌어다가 주식을 사고 코인을 사고 해서 대박 부자가 많이 탄생했죠. 거기다 부동산 투자까지 해서 부동산 값이 막 2배 오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벼락 부자가 막 탄생을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도 저도 보면 자고 일어나면 또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또 오르고 이러니까 부동산 안 산 사람은 바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거기다가 정말 제가 이게 마지막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는데 이때 집값은 진짜 폭등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전세를 1년에서 2년으로 딱 늘릴 때도 집값이 폭등했거든요. 그런데 전세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바꾸니 더 폭등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이게 뭐 2년치를 받는 게 아니라
4년치를 한 번에 땡기려고 4년 동안 집값을 못 올리니까 전세를 엄청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엄청 올라가니까 매매가랑 전세가가 붙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에다가 돈 조금만 붙이면은 집을 살 수 있으니 사람들이 엄청 집을 산 거예요. 갭 투자도 엄청 했고. 그래서 지방에 무슨 1억 미만 집 사가지고 뭐 2배, 3배 돈 번 사람 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광기가 판을 치게 된 거죠. 인간의 본성에는 광기라는 게 있답니다. 여러분은 뉴턴을 아시나요? 뉴턴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달은 아주 그냥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과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는 있대요. 그런데 인간의 광기까지 계산할 수는 없다. 인간의 광기가 진짜 대단하다는 거죠. 뉴턴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자, 현재 천재 뉴턴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옛날에 뉴턴이 한 70대 때예요. 영국 정부가 남미와의 무역을 전담할 공기업을 만들었는데 남의 회사 사우스시라는 회사를 차렸대요. 근데 이 회사가 이익은커녕 빚을 지게 됐어요. 그러자 남의 회사는 노예무역 대신 남미와의 무역 대신에 금융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에는 잉여 자본이 아주 쌓여 있대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복권 형식의 채권을 판매했다는군요. 근데 이게 불티나게 팔려나갔대요. 그러자 남의 회사는 본격적으로 금융회사로 변신을 추진하게 됐답니다. 남의 회사, 자, 사우스시라는 회사는 무리하게 주가를 높였어요. 자본도 없으면서. 저번에 우리나라 루나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금강을 발견했다는 소문, 이런 가짜 소문이 돌면서 불과 6개월 새 1000%, 즉 10배 튀기는 그런 대폭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물리학자 70대가 넘은 이 아이작 뉴턴도 이 광기 어린 이 시대에 자기만 눈뜨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똑똑하니까 자기도 주식 사서 좀 돈을 벌어보겠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재 뉴턴이 주식을 약간 샀습니다. 근데 주식이 너무 올라가니까 와, 천재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올라가면 분명히 내려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거든 하고 2배의 수익을 보고 내다 팔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만해야지. 쟤네들은 이제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돈을 더 버는 거예요. 자기보다 몇 배 수익을 보니까 아, 뉴턴도 그걸 참아야 되는데 아닌데 하고 있다가 이 인간의 강기가 막 그냥 나타난 거예요. 막판에 자기 모든 돈을 올인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의 90%를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뚝뚝뚝뚝뚝뚝 주식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재 뉴턴이 이 70대에 알거지가 됐다는 그런 일화인데요. 심지어 그의 나이가 그때 77살이었대요. 이런 사람도,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이 광기에는 미쳐 날뜁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다 날리고 천재 뉴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대요. 하물며 뉴턴마저 이렇게 인간의 광기를 참지 못하고 합류해서 온갖 재산을 다 날렸는데, 자, 늦가기 뉴턴이 77세에 1720년 2월에 남의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뉴턴이 주식에 투자한 시점이 이거예요. 1720년 2월 20일에 투자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막 오르는 거예요. 뉴턴이 이렇게 올라가다가는 이게 망하겠다 싶어서 적당한 선에서 먹고 빠지자 하고 2배에서 아주 떡상한 다음에 아주 즐겁게 익절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아직 안 뺐어요. 돈을 더 투자해가지고 막 오르는 거예요. 여기 막 친구들이 떼돈을 버는 걸 보니까 뉴턴이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닌데 하면서 계속 오르니까 와, 그 광기에 아주 전 재산을 몰빵을 해서 요 지점에 돈을 넣었어요. 넣어서 얼른 뺐으면 되는데
시기를 놓치죠. 왜냐하면 팍 떨어지거든요. 이 떨어질 때는 이 떨어지는 시기를 우리가 정말 따라가질 못해요. 설마 이렇게 내려갈 때 또 올라가겠지? 왜 요러 내려가다가 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올라가겠지? 한데 계속 내려가. 올라가기 전. 그래서 뉴턴이 그나마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았는데 저점에 풀 매도를 했는데 자기 돈 다 날린 거예요. 이렇게 똑똑한 천재 뉴턴도 인간의 광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 재산을 77세에 다 날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어떻겠어요? 이런 걸 어떻게 참겠어요? 우리나라 집값이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안 사면 내가 영원히 집을 못 살 것 같아. 이런 공포에 20대, 30세 이 사람들도 아주 영끌을 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막 빚내서 영끌해서 부동산 뭐 5억이네 10억이네 해도 생각 안 하고 더 오를 거야. 내가 10억 12억에서 팔자 막 이런 마음으로 아주 엄청 많이 샀어요. 아니 무슨 뉴턴도 이런데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정말 광기에 합류를 한 거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 8월부터 조금씩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거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요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2022년 지금 12월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갑자기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2022년 2월만 해도 금리 올라가요 이랬거든요. 테크트리 그 입주할 때만 해도 2.9% 이렇게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 10월 달 이때만 해도 지산을 1.9% 받은 사람도 자기가 직접 들어가면 있었는데 그나마도 올라서 2022년 2월 달에 테크트리 입주할 때 보니까 2.9%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거기에서 고정금리 하면 뭐 3%대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금리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기는커녕 계속 오르는 거예요. 원래는 금리 인상은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금리 인상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되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전 세계에서 쓰는 거니까 달러가 막 미국으로 몰리잖아요. 금리를 비싸게 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한 거죠. 외화 유출을 막으려니까 전 세계가 다 금리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금리가 그때는 2월 초에는 뭐 2%대 후반에서 지금은 6%대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3배가 올랐어요. 보통 지산의 수익률은 우리가 5%대로 봅니다. 5%대에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산 거에 5%대에서 임대를 주는데 지금은 6%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산을 지금 그 가격에 사서 대출을 받으면 한 1%는 내가 꼬라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마찬가지죠. 집도 막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졌나 보면은 대부분 고점 대비 30% 정도 빠졌어요. 특히 입주 물량이 많은 대구 있잖아요. 대구. 인천, 좀 아까 송도도 나왔지만 대구, 인천 이런 곳은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입주 물량이 앞으로도 많대요. 대구는 정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천도 많고. 자, 그래서 그럼 강남은 안 떨어졌나? 뭐 안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10억 이상은 대출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안 받은 사람들은 이 뭐 금리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전세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전세 들어간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 사람이 많거든요. 전세자금 대출. 그러니까 전세가 9억에서 뭐 5억 떨어졌다. 막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특히 강남은 앞으로 2년 동안 18,000세대 정도의 입주 물량이 있어요. 저희 외숙모도 여기 개포동 이제 집 다져서 이사 가셔야 되는데 분당의 집이 아직도 안 팔리고 있어서 진짜 걱정이네요. 그런데 여기 입주 물량이 18,000세대예요. 처음부터 분당의 집을 팔려고 했는데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 텐데 못 들어가실지 뭐 걱정이군요. 근데 강남권 아파트는 요 입주 물량 2년 동안 18,000세대 요게 끌어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지금 반포에 새 아파트도 입주를 못하고 있대요. 대치동 전세 폭락, 발동동 그 많던 세입자 어디로 갔나, 이런 기사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하는 분들은 그럼 어떠냐? 3년 전에 분양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때는 완전 호황기였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막 집만 잡아야지, 지금 집 잡아야지 부자 돼, 막 이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죠. 그런데 또 요때 사면 그래서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요때 사면 3년 4년 있다가는 진짜 금리도 싸지고, 그때 내 그렇게 쌌는데 왜 안 잡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은 막 오를 때 오히려 안 사고 막 내릴 때 사는데, 대부분은 반대로 하죠. 둔촌주공도 돈을 못 구해가지고 지금 KB에서 금리를 12%짜리로 창원했다고 합니다. 12%면 얼마야 도대체? 그만큼 지금 돈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은 사실은 원래는 대박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 사겠어요? 안 사지. 왜냐하면 설상가상으로 35만 가구를 또 내년에 35만 가구가 입주를 합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이 입주 물량이 여기 보세요. 입주 물량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데잖아요. 어디예요? 일단 대구, 와, 3만이 넘어요. 인천 4만이 넘어요. 울산도. 그래서 입주 때 30% 잔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 매매 안 되고 전세가도 급락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큰일 났어요. 내년에 이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입주 물량이 엄청 많아요. 입주 물량이 없어야, 자, 물량에 장사 없다 그러잖아요. 입주 물량이 없어야 그나마 버티는데 전국적으로 33만 이렇습니다. 2022년에 이미 이렇게 있었는데 23년에 더 많다는 거예요. 34만으로. 지방은 2022년에 15만, 17만으로 늘어납니다. 더 많다는 거죠. 22년에 서울은 2만 4천 정도 됐는데 또 내년에 2만 4천이에요. 특히 많은 곳 대구 3만이 넘어요. 울산도 많습니다.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집 살까요? 하면 사람들이 사지 말라 그래요. 아직 기회가 더 있다고. 그래서 좀 기다리라는 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주 물량이 서울에도 많고 대구도 많고 울산도 많고 인천도 많고 이렇게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설사들은 더 걱정을 하죠. 이제 이렇게 아예 입주를 안 할까 봐. 그래서 그러면은 반등은 언제 올까요? 도대체 반등은 언제 올까요? 이거는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으면 아주 빠질 때 빨리 빠진 만큼 소리 소문 없이 엄청 빠르게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잘 보고 있어야 부자 됩니다. 잘 보고 있어야 부자 돼요. 그럼 언제 오는데요? 어떤 경우인데요? 보통 투자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주 고수의 투자자들이 무릎 밑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런데 주식이나 코인은 어떤 게 무릎인지 어떤 게 어깨인지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좀 판단하기가 다른 것보다 쉽습니다. 자, 신호를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신호예요. 여러분이 아는 신호가 또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보태서 보시면 돼요. 자, 거래량이 늘어나. 그러면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사거든요. 누군가 막 사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사면 안 되고요. 이거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싼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분양을 하니까 아파트 미분양이 없어지고 있으면 반드시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제가 두산 이브더 제니스 분양을 받았었는데 아주 싸게 그냥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4억짜리였는데 지금도 아직도 8억이에요. 입주 때 되니까 전세가가 4억이 넘는 거예요. 이거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못 샀죠, 제가.
그런데 두산이부터 제니스 다음에는 미분양이 없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기미가 보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미분양이 많은데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 오션 센트럴비즈 근처에 화양지구 여기 아파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씩 나가고 있지만은 이렇게 두산이부터 제니스는 제가 할 때 5일 만에 완판했어요. 반이 남았었는데 미분양이 5일 만에 완판했어요. 그만큼 사람들, 고수들이 집값이 오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분양은 뭐냐면 원래 팔리지 않고 쌓여있는 재고예요. 이 재고. 그런데 미분양이 급속도로 3개월 연속 줄어든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선수들이 뭔가를 사들이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잘 보셔야 됩니다. 어느 만큼 미분양이 쌓이고 있나 이거 보셔야 돼요. 미분양이 없어진다? 신호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즉 거래량 늘어 미분양 없어져. 그리고 지금 3번도 중요한데요. 전세가와 매매가가 붙어 있을 때, 저번에 전세가와 매매가가 붙어 있을 때는 4년 동안 전세를 가격을 못 올리게 하니까 주인들이 그 4년치를 바로 받아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붙은 거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매매가가 안 오르면은 전세가만 계속 올라요. 그러다 보면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붙을 수가 있어요. 거의 뭐 좀 5천만 원만 있으면 사네, 1,000만 원만 있으면 사네, 오히려 돈을 더 받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때는 집값이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세 가지의 경우에는 집값이 오를 거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년에 초에는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니까 판단은 자기가 하세요. 왜냐하면 가끔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 제가 말한 일부만 가지고 지식박사님이 이렇게 하려서 했는데 이거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 자기의 사정에 맞게 다 해야 합니다. 이런 게 집값이 오를 가망성이 있는 거라는 거지, 이것도 그 지역에 따라 잘 보셔야 되는 거라서 자기가 임장을 많이 가고 그리고 데이터도 많이 보고 미분양이 있나 없나 보고 전세와 매매가가 붙어있는 그 이유는 뭔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투자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물론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제 말이 다가 아닙니다. 저보다 훌륭한 고수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때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것은, 자, 11억인데 4억이 됐어. 근데 왜 안 사지? 근데 11억인데 4억인 거는 그게 정말 4억은 아니에요. 자기네끼리 거래한 거라서. 뭐 6억일 수도 있고 7억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안 사요. 이유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 왜 안 살까? 언제 도대체 집값이 오를까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세요.